다음으로 형용사와 관련된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존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존재 방식으로서의 단수와 복수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와 맞닿아 있고 성질과 상태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는 더 큰 이라는 비교의 의미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용사는 대상의 속성을 비교하는 비교 굴절을 일으키는데 비교 굴절은 형용사 그 자체 뒤에 er을 붙이거나 형용사 앞에 more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big 뒤에 er를 붙이는 굴절을 통해서 더 큰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beautiful 같은 경우는 비교 굴절이 beautiful 뒤에 er를 붙이는 방식이 아닌 beautiful 앞에 단어 more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beautiful, 예쁜, 아름다운, more beautiful, 더 예쁜, 더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교에는 둘 사이의 비교도 있지만 집단 내에서의 비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무엇이 더 크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한 집단 내에서 무엇이 가장 크냐라는 식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단 내에서 비교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장 큰, 가장 작은 이런 식으로 집단 내에서 비교를 하는 경우 형용사 뒤에 est를 붙이거나 형용사 앞에 most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형용사 big에 est를 붙여서 비교 굴절을 일으켜서 나온 biggest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의미는 형용사 beautiful에다가 est를 붙이는 방식이 아닌 앞에 단어 most를 붙이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 어떤 형용사는 more나 most를 쓰고 어떤 형용사는 er과 est를 쓰는 걸까요? 단순히 형용사가 짧으면 er, est를 쓰고 길면 more, most를 쓰는 걸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길어야 긴 것이고 얼마나 짧아야 짧은 것일까요? 어떤 형용사는 more, most를 쓰고 어떤 형용사는 er, est를 쓰는지 그 규칙을 학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규칙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칙이 너무나 복잡해서 매번 규칙을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규칙을 학습하는 것보다 각각의 형용사가 취하는 형태,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도 형용사는 비교 굴절을 일으켜도 여전히 형용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형용사는 접두사를 붙여서 굴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접두사라는 건 그 자체로는 단어가 되지 못하고 다른 단어 앞에 덧붙여지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접두사 un을 형용사 happy 앞에, 접두사 IM을 형용사 possible 앞에, 접두사 IN을 형용사 convenient 앞에 붙여서 각각 unhappy, impossible, inconvenient 라는 반대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접두사의 반대, 전미사를 붙여서 굴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미사는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단어가 되지 못하고 다른 단어 뒤에 덧붙여지는 말입니다. 앞서 비교 굴절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er, est도 역시나 전미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에 접두사를 붙여서 굴절을 일으키면 품사가 여전히 형용사지만 전미사가 붙어 굴절을 일으키면 품사가 다른 품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 큰 특징입니다. 전미사 NESS를
형용사 happy 뒤에다가 전미사 ity를 형용사 possible 뒤에다가 전미사 ce를 형용사 convenient 뒤에다가 붙여서 각각 happiness, possibility, convenience라는 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세 전미사가 형용사에 붙음으로써 형용사가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에 ly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품사가 부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미사 ly를 형용사 happy, possible, convenient 뒤에 붙여서 각각 happily, possibly, conveniently 라는 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사라는 새로운 품사가 등장했습니다. 부사는 성질이나 상태 또는 동작이나 작용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는 품사로서 형용사에 전미사 ly를 붙여서 나오며 뭐뭐 하게 라고 해석이 됩니다. happyly는 행복하게, inconveniently는 불편하게 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형용사에 전미사 ly를 붙여서 나온 부사는 부사 전체에서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고 부사는 이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부사를 더 깊게 다루지 않고 이 정도로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시로 든 형용사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지 모든 형용사에 접두사 un이나 in을 혹은 전미사 ness나 ly를 붙임으로써 굴절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접두사 전미사를 쓸 것인지는 형용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나 규칙을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각각의 형태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접두사, 전미사 굴절을 일으킬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가 굴절을 일으키는 이유는 효율성 추구 때문입니다. 만약 단어들이 굴절하지 않고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명사의 복수 굴절이나 형용사의 비교 굴절이 없어서 복수를 나타내는 전혀 새로운 단어가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전혀 새로운 단어가 존재한다면 아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단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이라는 단어 수준의 기본 규칙은 필수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